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이죠. 부등식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등식 단원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부등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10-가나에서는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순서대로 산술기하평균 이렇게 내용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부등식 진단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거기에 이제 숨은 내용들이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선생님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진단평가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연립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서 이 부등식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등식의 해법은 수직선에서 항상 그 결과의 해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부등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수직선이에요. 자, 이 이유는 뭐죠? 그냥 머리를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시각적으로 쉽게 근이나 해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수직선이다라는 거죠.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그랬습니다. 실수 A값의 범위는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등식이라 함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조건부등식과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그랬어요.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조건부등식은 조건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들 중에서 참이 되는 부등식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참이 되는 범위를 찾아주는 것이 조건부등식이 되겠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뭡니까?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이것이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1번의 내용은 그 중에서 조건부등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조건부등식은 1차와 2차로 대부분 나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2차의 해법입니다. 2차의 해법. 2차의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판별식 D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0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2차가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은 꼴, 그 다음에 x-알파와 x-베타가 0이 되는 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방정식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x-알파와 x-베타가 0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쉽냐라고 그랬냐면 요거는 사이범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요. 요것은 가장자리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가장자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다는 사이가 되고 크다는 가장자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해법은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냐? 요건 사이범위니까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자, 요놈은 가장자리니까 작은 알파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베타보다 크다. 자, 물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가운데 건 방정식이죠.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베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주면 여기에도 등호만 얹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게 2차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의 조건부등식의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개의 식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곱하기 x-3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거나 같다일 때 요 놈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작은 놈보다 크거나 같고,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큰 놈 3이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x-1하고요. x 플러스 a죠. x 플러스 a를 이렇게 곱했더니 그것이 0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요놈의 해와 요놈의 해 공통으로
공통인 범위의 해가 요놈이 될 때라고 그런 거죠. 자, 부등식의 해법은 선생님이 어디서 밝혀라 그랬어요? 수직선에서 밝혀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위에 것의 해는요. 0부터 3까지입니다. 0과 3 사이가 되겠죠. 자, 0 이상이고 3 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 공통인 범위가 바로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1은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보다 크고는 포함하지 않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게 바로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범위가 되겠죠. 자, 공통으로 갖는 범위가 요 범위가 나타나기 위해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은 얘가 근이 누구냐면요. 1하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a가 근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공통인 범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보다 어때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보다 적어도 올라가서 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야 바로 요만큼의 공통인 근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보다 크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1이 마이너스 a라는 값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공통범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될 위치는 바로 요 왼쪽에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0의 왼쪽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0이 돼도 상관없죠. 0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얘는 등호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통범위는 여기 0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조건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a가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죠. 바로 마이너스 a는 0보다 왼쪽에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자, 음수,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으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라는 거?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절대값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부등식은 선생님이 절대값 방정식의 해법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라 그랬죠. 자, 봅시다. 2배의 절대값 x-1,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요놈이 9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x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구하라는 건 뭐냐면 정수 x 값들의 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정수 값들을 싹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일단은 절대값 부등식 푸는 요령.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놈을 수직선으로 한 것을 세 구간으로 나눠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구간과 요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2 생각해봐. 요거 음수되고 요것도 음수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음수가 나와요. 둘 다 반대로 나오니까 거꾸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인데 거꾸로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여기도 거꾸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요놈이 9보다 작다야.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5x니까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 5x가 되겠고 크다. 자,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러면 x는 몇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죠. 그쵸? 자, 근데 현재 이 범위가 뭐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 집어넣어보면요. 요건 음수, 요건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얘는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온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온 놈이죠. 플러스 3x 플러스 3입니다. 자, 요 놈이 9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간단히 하게 되면 x만 남고요. 자, 여기에는 2가 넘어가면 7이 5죠. 5가 넘어가면 4가 되죠. 자, 근데 요 범위는 지금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는 4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4보다 작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보다 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요, 요것도 양수니까 2x, 3x 나오니까 5x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여기는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x는 5분의 8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써보면 1보다 큰 범위에서 5분의 8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는 1보다 크고 5분의 8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부등식을 풀 때는 제일 마지막에 등호의 포함 유무를 반드시 밝혀달라고 그랬지. 바로 등호라는 건 방정식을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는 4가 되고요. 4.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이게 0 돼버리니까 0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4는 9보다 작다. 성립하죠? 그래서 이건 성립하게 됩니다. 1일 때 볼까요? 1이면 요게 사라져 버리죠. 대신 요게 1이 들어가면 2, 3은 6이 되니까 6은 9보다 작다. 자, 요것도 성립합니다. 성립한다라는 건 뭡니까? 등호가 생기는 거니까 요 놈과 요 놈이 쭉 이어지고요. 1과 1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구간이 잘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가장 큰 값은 5분의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x 만족하는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보다? 5분의 8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 안에 들어가는 x의 정수값들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0이 있겠고 그 다음에 1도 되죠. 그 다음에 5분의 8이라는 것은 1점 땡땡땡이니까 1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2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수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요 놈들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자,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부등식 풀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 2차 부등식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A의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B의 2차 부등식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이거 공집합이죠. 공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합쳐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는 인수분해하면 요게 2, 4, 8에 둘 다 마이너스 갖는 거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정도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B라는 놈은 우리가 식으로밖에 지금 아직 못 쓰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역시 0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부등식의 해결은 바로 어디서? 수직선에서.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A를 만족하는 범위가 2부터 4까지라고 그럽니다. 2부터 4까지.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4 이하다라고 그랬죠. 자, 요게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데, A와 B를 합쳐놓으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래.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랍니다. 자, 합쳐놨더니,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4까지 이렇게 합쳐진답니다. 자, 그러면 A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B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B라는 부분은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족하는 요 범위가 A잖아요. 근데 A랑 B랑 합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데 그 둘의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말래. 과연 B는 어디서 떨어져야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요 안쪽 가서 떨어지면 교집합이 발생하니까 안 되고 저 왼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합쳐서 요 사이가 비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져야 되는 데가 뻔하죠. 어디서 떨어져?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지. 요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서 합쳐놓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이 마이너스 1과 2가 B의 비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두 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오면은 수구 시작해야 되잖아. 둘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둘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요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B의 두 근이라는 건 뭐냐면 B가 바로 요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식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게 돼 있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되게 돼 있냐면 요거분의 요거의 부안바꾼수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놈이 바로 요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얼마란 뜻이야? b란 뜻이잖아. 그치? 자, 하면 만족하는 a 값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에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아래에서 b 값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더한 것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a 플러스 b의 값은 바로 요놈과 요놈을 더한 수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2차 부등식의 해법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이제 2차 부등식 중에서 x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부등식, 바로 절대부등식에 관한 내용이 있지요. 그쵸? 자, 절대부등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의 해가. 자, 요놈의 해가 없다라는 거죠.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해가 없다랍니다. 자, 이때 자, 요놈을 존재하지 않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예, 필요충분 조건은 동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결국은 그의 범위를 구하여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왼쪽을 갖다가 선생님이 fx라고 하게 되면 요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함수로 바꿔요. 요 놈을 갖다가 우리 fx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쵸? 자, 그런데 0보다 작은 곳이 없어야 한답니다. 0보다 작은 곳이 없으려면 어떤 경우에 0보다 작은 곳이 없을까요? 이놈의 함수값은 요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0보다 작은 곳이 없으려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든지 그죠? 요렇게 생기는 경우. 그러면은 전부 다 위에서 놀잖아. 풀 이렇게 놀잖아. 절대 음이 안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요렇게 접해도 양양양양양양 0. 아니, 양양양양양 0. 양양양양양양 요렇게 되니까 음이 나오지 않죠. 그죠? 요 두 가지 경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양양양양 0 0 양양양양양 그러니까 음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요 경우나 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의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요거하고 요거는 바로 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건 근이 없다고 이건 근이 하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밝혀줘야 돼? 근의 개수는 판별식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0보다 작을 때는 바로 이런 그림 그려질 거고요. 0과 같을 때는 이런 그림 그려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해의 형태에 관해서, 근의 형태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따져보면 자, 여기는 지금 짝수차니까 판별식 이게 4분의 D를 이용하면 되겠죠. 짝수차 공식을. 자, 그러면 요놈의 반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이면 마이너스 2a인데 부호 필요 없죠. 제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습니다.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런 뜻이 되겠네. 자, 요거 다뤄달라는 뜻이지. 자, 간단히 하게 되면요. 자, 요놈이 지금 뭐냐? 요놈이 요거 그냥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써도 되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 a-1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a의 제곱에서 a-1의 제곱을 뺀 거니까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준 거 쓰면 되죠. 자, 요놈에다 요놈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되냐면 3a-1이 되고요. 한 번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요게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큰 3분의 1이 돼버렸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였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산수의 기하 평균 문제가 되겠죠? 예, 부등식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산수의 기하 평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ABC가 양수일 때 그랬습니다. 우리 산수의 기하 평균 하면 우리 생각나야 되는 거 있죠. 자, 이 산수의 기하 평균은 어디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바로 양수 조건에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 양수 조건을 갖다 우리 함수의 그래프로 따지면 이건 몇 사분면을 얘기를 하게 된다? 1사분면을 얘기하게 된다. 즉, 그래프에서도 1사분면만 놓을 때는요, 산수의 기하 평균 적용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산수의 기하 평균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산수의 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죠? 산수의 기하 평균은, 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어떤 것입니까? 산수의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A와 B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은 얼마보다 둘이 곱한 것의 루트를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산수의 기하 평균이죠. 그렇죠? 자, 얘는 A, B가 어떤 조건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A, B가 양수 조건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냐면 바로 세 가지 유형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합이 일정한 형태가 있고요. 합이 일정. 자,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한 형태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역수의 형태가 있다라고 그랬죠? 역수의 형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산수의 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합이 일정, 곱이 일정, 그 다음에 역수. 자,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요 문제의 이제 패턴을 가져가는데 얘는 이제 합과 곱이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다뤄볼까요? 자, ABC가 양수일 때 그랬는데요.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그 다음에 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그랬죠? 자, 요 놈이 K 이상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이것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실수 K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최대 최소는 무조건 등호일 때 나온다. 누구보다 크고 있는데 어떻게 최대값이 나와? 누구보다 작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최소값이 나와?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반드시 머무르는 정점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호일 때 발생하니까 등호라고 풀어도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쵸? 자, 일단은 요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를 잡아줘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분리된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죠. A분의 1하고 B 플러스 1분의 1로 분리가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 플러스 그 다음에 이 B 플러스 C라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둘까? K라고 둘까요? K? 아니 K는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고 여기를 갖다가 우리 P라고 둡시다. 이렇게 P라고. 그러면 얘를 A 플러스 P라고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바꾸면은 A분의 1은 그대로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를 P라고 됐으니까 얘는 P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 놈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곱하면 1이고요. 요렇게 곱하면 또 역수니까 1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2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고 자, 거기에다가 지그재그로 곱한 게 남아있죠. 요 놈과 요 놈 곱한 거, 요 놈과 요 놈 곱한 거죠.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P분의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플러스 A분의 P가 나오죠. 자, 요 놈의 값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바로 요 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산수의 기하 평균 적용을 받게 되죠. 자, 둘이 더한 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은 둘이 곱한 것에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2를 보내버리면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그 다음에 루트 아니요. 얘네 둘이 곱한 거죠. 그러니까 P분의 A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A분의 P하고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수가 1인 역수는요. 무조건 항상 최소값이 2를 갖게 되는데 자, 요 놈 자체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1이기 때문에 요 놈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 남게 됩니까? 요 놈만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4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자, 이 놈은 바로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때야 돼요? 당연히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만족하는 k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하는 맥시멈 k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라는 거 등호일 때 성립하니까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산수이기압 평균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산수이기압 평균 공식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들이 있느냐? 합의 일정, 곱이 일정, 역수의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보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부등식 파트의 진단평가 문제를 풀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는요, 우리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풀면서요, 좀 더 심도 깊은 문제들, 유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수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